(10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두,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이것은 정답이 90cm 이상으로 해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조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75 럭스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도 같이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의 틀 비계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벽이음 및 버팀의 설치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정답이 3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강간 비계 중 단관 비계인 경우 수직과 수평 방향이 5m가 돼야 되고, 통나무 비계일 경우 수직 방향 5.5m, 수평 방향일 경우에는 7.5m가 돼야 된다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의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해야 된다. 맞는 보기 2번.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맞는 보기 3번.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3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3개가 아니라 2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3번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또한 적재하중 부분도 이동식 비계와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발판은 최대 하중, 적재 하중이 25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스템 비계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내용은 교재 해설에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9번 문제입니다. 흑마기 가시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일링 현상하면 화질 집안이다 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베이스로 놓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현상이 발생하면 흑마기 벽의 지지력이 상실된다. 맞는 보기 2번.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된다. 자, 지하 수위가 포인트가 되는 단어였습니다. 3번. 흑마기 벽의 근입장 깊이가 부족할 경우 발생한다. 왜냐하면 깊이가 부족할 경우 지하수가 다시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 연약한 점토 지반이라고 했는데, 이때 점토 지반은 보일링 현상에 해당되지 않고 휘빙 현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일링 현상을 공부할 때는 항상 휘빙 현상과 비교해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문제.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보기는 맞는 보기이고, 그 중에서 3번 보기에서 강관은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이것도 따로 암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서 틀린 것을 찾게 되면 파이프 서포트는 4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는데 적합한 장비는 무엇이냐 하면 백호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백호라고도 하고 드래그 쇼벨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떤 용어들이 살짝 변경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용어들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3번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1번. 타설 순서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진동기는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고 해야 됐는데,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돼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진동을 사용하게 된다면 거푸집의 도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보기들도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5번 문제입니다.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를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조립도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재료의 재질, 그 다음에 단면의 규격, 그 다음에 설치 간격 및 이음 방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료의 구입처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리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일단 다리 등의 건설공사, 그리고 다리라고 나올 수도 있고 교량이라고도 나올 수도 있는데 교량일 경우에는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도 암기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이 암기법은 제가 이론 부분에서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론 부분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암기법을 다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7번 문제입니다. 가설 통로 설치에 있어 경사가 최소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되는가? 자, 가설 통로 나오면 바로 암기법을 적용해야겠죠. 가설 통로이기 때문에 먼저 가솔린을 떠올리시면 되고 가솔린을 30리터를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끄러지지 않아야겠죠. 왜냐하면 가솔린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다시 들고 일어날 때는 팔을 치켜 올려서 일어나 10계단을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팔을 치켜 올려 일어나 10계단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가솔린은 가설 통로에 해당이 되겠고 이때 30리터는 경사 30도, 그 다음에 일어나 할 때는 15도에 해당되는데 15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은 8m에 해당되고 치켜 올려의 치는 7m, 그 다음에 일어나의 일호는 15m, 그 다음에 10은 10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계단은 계단참을 설치하는 것. 자, 이렇게만 암기하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고 이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도가 아니라 15도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에 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할 것.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2번.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주틀 간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하층 및 3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3층이 아니라 5층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보기도 이때 단위 수치 위주로 암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120번 문제 한번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양중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는 크레인,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그 다음에 리프트, 그 다음에 곤돌라 승강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고소 작업차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고소 작업 시 사람 및 장비 같은 것들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전봇대 작업할 때 사람이 기계를 타서 올라가서 작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소 작업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양중기 종류에 대한 것은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종류를 암기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